걸프 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지금 모든 관심은 이제 훨씬 더 큰 의미의 상징이 된 한 척의 선박에 쏠려 있습니다. 이란 화물선 토스카호는 미국 군에 의해 납포되었고 그를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선박은 평범한 화물을 싣고 있던 것이 아니라 워싱턴이 이중 용도 물자로 간주하는 이란 군사 체계에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작전이 진행되는 하늘에서는 항공기, 공중급유, 그리고 항공 플랫폼이 대기 중입니다. 단순한 해상 차단 작전처럼 보였던 일이 이제는 이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봉쇄를 뚫으려는 어떤 시도도 노출, 압수, 그리고 더 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4월 19일 아라비아해에서 USS 스프론삼이 토스카호를 17노트 속도로 반다르 아바스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에 차단했습니다. 중앙사령부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6시간 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미국이 부과한 봉쇄를 위반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자 구축함은 기관실을 비우라고 명령했고 5인치 함포로 여러 차례 발포하여 추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해병대원들이 화물선에 승선하여 선박을 장악했고 해당 선박은 계속해서 미국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경고와 거부, 발포, 납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이 해군과 공군력을 사용하여 이미 이란 관련 해상 운송을 압박해오던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IRISL, 즉 2019년부터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아온 이란 해운그룹의 선박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조달책들과 정권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네트워크와의 연관성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안 소식통들을 인용해 토스카호가 아시아를 거쳐 이중 용도의 물품을 운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미 금속, 파이프, 전자부품 등을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자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심받는 것은 일반적인 화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위 상황에서 정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감한 물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각 컨테이너의 최종 내용물입니다. 선박의 움직임, 항로, 이력, 그리고 해양 소식통의 초기 평가는 이 화물이 전략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스카호는 3월 25일 중국 타이캉 항구에서 탐지되었습니다. 이후 가오란을 거쳤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후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근처에서 컨테이너를 더 실은 뒤 이미 가득 찬 상태로 오만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차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공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란 영토에 들어가려는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잠재적인 보급선이었고 테헤란의 군사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선박은 그 해역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라비아 해와 오만만을 잇는 해협으로 이미 이란 항구에 보급을 제공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연결되는 민감한 축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후 포위는 더는 수사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토스카가 납포되기 전까지 이미 25척의 상선 돌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전 봉쇄 상황 업데이트에서 23척의 선박 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토스카의 납포가 단일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작전에서 가장 공격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바다는 이제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통과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경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전투기들은 어떨까요? 공중 작전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군 당국에 의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공식 페이지에는 6일 동안 USS 트리폴리에서 F-35B가 끊임없이 비행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월에는 F-35A와 F-15E가 KC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았고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도 지속적인 공중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사령부 미디어 센터 자체에서도 최근 방공, 공중급유, 해상순찰, 그리고 작전과 관련된 항공기 이동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토스카 수색 중에도 하늘은 항상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늘은 계속 움직입니다. 봉쇄는 단지 함정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봉쇄는 대화가 실패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완전한 군사 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민감한 시점은 바로 오늘 4월 21일입니다. 휴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토스카의 나포가 협상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헤란이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회담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쇄가 여전히 핵심 장애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JD 벤스는 월요일에도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외교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휴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리니치 표준시로 자정이란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 해당합니다. 즉 오늘이 정치적 긴장이 본격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맞닿는 날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번 조치를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선박과 선원들 그리고 선내 가족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또한 강제 납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휴전 유지와 정상적인 항해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불편한 시선은 테헤란에겐 문제의 핵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화물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해상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구조와 연결된 민감한 경로가 드러나는 것이며 아시아에서 출발해 정권이 가장 숨통이 절실한 시점에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동시에 물류, 신뢰도 그리고 보충 능력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해협의 교통이 다시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12시간 동안 단 3척의 선박만이 통과했는데 이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화물선 한 척이 납포되면 시장은 위기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포위망이 더 좁혀졌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워싱턴은 그곳이 위기 속에서 이란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토스카가 뉴스에 오른 건 단순히 납포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선박의 납포는 더 크고 더 불편하며 더 위험한 무언가를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어떤 기제가 강제로 드러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